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방송, 나와 내 아이의 꽃길을 개척 중인 당신을 위한 방송, 아이의 진로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 나의 인생 진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는 진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님, 저희 오랜만에 또 둘이 이렇게 맞춰보네요. 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1년 만이네요. 그러네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벌써 1년 됐네요.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올 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수원시 지속가능재단으로부터 이제 공모 신청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업 준비 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고, 네. 또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방학 생활을 좀 뜻깊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정작 아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만 계획을 세우고 그래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계획을 세울까요? 그러게요. 네. 사이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정말 방학이잖아요. 네, 저희 그러니까는- 진로 코치도 방학이 네, 됐죠. 좀 한가해져서 아이랑 네. 온전히 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내가 되게 어색하다. 왜냐면 정말 내가 많이 돌아다녔나 봐. 얘랑 하루 종일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약간 그랬었는데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네. 이제 또 지금 저희 공모 사업을 하는 거나 또는 네. 내년이 아니고 2019년 됐죠. 올해. 네, 이제 새학기 저희가 준비를 네, 새학기 준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활동해야 되는 거를 계획하고 뭐 이러면서 네. 재충전의 기간 겸 네, 또 뭐죠? 긴장을 좀 놨더니 여기저기 막 아프기 네, 시작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꿀물로 연명 중이에요. 장염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다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엄마들은 방학 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 때문에. 네. 우리 저도 간식 잔뜩 사다 놓고 지금 못 먹고 있는데요. 네. 겨울 방학이 알차게 지나가면 또 신학기가 다가오겠죠? 네, 우리 같이 좀 힘내서 2019년을 같이 달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로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에 진로맘을 검색해보세요. 자, 오늘 함께할 코너는 뭔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 최초 생활 밀착형 실전형 진로교육 방송 신진교육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진로교육의 줄임말입니다. 신진로교육, 진로코치로서 학부모로서 알게 된 우리 아이를 위한 진로교육의 꿀팁들을 쏙쏙 뽑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입학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3월엔 입학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1월에는 3월 4일 입학식이죠. 네, 맨날 모르겠어요. 날짜도 그렇네요. 네, 1월에 졸업을 한 학교들도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 새로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1월에는 이제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녀 입학을 앞두신 부모님들은 또 은근히 또 불안하시잖아요. 네. 저도 작년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굉장히 걱정도 되고 새로운 환경도 걱정이 되고 선생님이 어떠실까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만 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는 괜찮은데. 아이는 네.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네. 저도 아이가 2018년에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나름 아이가 병설 유치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초중학교 입학 준비물에 대한 꿀팁들을 기대하면서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윌이 부릅니다. 오늘부터 1일. 오늘 너 하리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네 네. 오늘부터 1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책가방. 네. 이 이야기 그렇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책가방 준비도 실은 굉장히 맞아요. 뭐가 좋을지 아이의 취향도 고려해야 되긴 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 건강. 저는 실은 아이가 작은 편이라 네. 가벼운 거. 아. 굉장히 가벼운 책가방을 네. 찾아서 그런 걸 좀 해줬거든요. 근데 네. 중학교가 되면 또 책가방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네, 중학교는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지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쇼핑할 때 보니까 이제 엄청 고급스러운 가방에는 별 희한한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는 신주머니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게 신주머니도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오, 신주머니만도. 되게 비싸네요. 그런데 진짜요? 네, 저희 중학교는 신주머니를 들고 다니진 않고 아. 이제 다른 더 작은 걸로 준비해서 이제 신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신주머니가 그러니까 실내화가 교실에서 신는 실내화가 있고 일명 삼선 슬리퍼. 그거는 이제 빨지도 않고 집에 가져오지도 않고 네 그런 실내화가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신었던 그런 실내화를 네네. 신는데 그것도 그냥 뭐 초등용 신발 주머니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가벼운 거에다가 넣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쇼핑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았는데. 네, 필요할 것 같았었는데 그런 거 사놓고 아깝네요. 못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의 꿀팁을 이제 네. 전수해드리면 실내가방 중학교 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아, 우리 나중에 사도 된다. 우리 네. 초등은 꼭 필요해요. 실내 그렇죠. 가방이 네. 꼭 필요하고 실은 가방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은데 네. 아들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가볍고 싼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볍. 네. 디자인 중요하지 디자인 않고. 중요하지 않고 다 흙바닥에 굴러다닌다. 그러게요. 네, 뭐. 열이면 열 모든 아이 남자의 책가방은 흙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남자는 공처럼 그렇지 굴러다니거나. 네, 뭐 애들이 뭐 지 패딩도 바닥에 굴리는데 뭐 가방이야 뭐 그러니까 네. 마음이 쓰리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바닥에 던져 버려서 흙이 돼도 괜찮은 거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여지는 첫 인상에 굉장히 힘을 주는 차원에서 이제 책가방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책가방을 뭐죠? 할머니나 조부모가 선물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되게 많긴 많죠. 네. 근데 아이들끼리는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준 엄마나 지나다니는 어른이 보기에는 제 가방이 좀 값이 나가 보여 뭐 이런 건데 네네. 지들끼리 모르고 실은 제일 맞아. 좋은 건 약간 캐릭터 확 눈에 띄는 거. 그런 걸 막 네. 여자애들은 막 공주님 그려져 있고 막 네. 저희 애는 초등학교 때 가방이 에나멜 가방이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반짝거리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엄청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쬐끄만 아이들이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저렴한 거. 네. 네. 그 저렴한 가방 또 해외 직구 네, 저 하셨다고요? 직구 했었어요. 저 네. 키풀땡이라고 네, 다 아시는 그게
제가 시기만 잘 맞추면 네. 지금은 조금 늦었는데 네. 뭐 이제 한 뭐 9월, 10월쯤에 먼저 이렇게 세일 들어가는 시기 잘 맞추면 한 5만 원대 이하로 구입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10만 원대 이상이던데. 네, 근데 그것도 약간 흐름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기가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 세일을 잘 안 하고 그런 스몰 사이즈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미리 사면 좀 좋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네. 좀 그거를 했더니 만족도가 좋은 게 아이가 들고 다니면서 무겁지 않고 또 저도 기플리. 싸게 샀으니까 네네. 애가 바닥에 굴려도 굴려도 네, 되고. 괜찮고 뭐 이런 자격 그게 있죠. 또 심지어 책가방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장 학습 나갈 때도 그거 네. 메고 갈 수 있을 것 네, 뭐 같아요. 아무튼 두루두루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네네. 아이들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은 뭐 다른 학용품도 많아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약간 팁이라고 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 입학은 일단 사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면 사라.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교구 준비가 다 학교에서 네, 거의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괜히 네. 먼저 사면 네.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필요한 공책, 대부분 8칸 공책을 처음에 써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책을 사세요 하는 시점도 굉장히 늦어요. 한 5월쯤에 사요. 애들이 글씨를 모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닥달하시지 않아요. 아, 네. 저희 학교는 알림장도 한 2학기 다 돼서 쓴 것 같아요. 2학기였나? 아무튼 알림장도 잘 안 쓰고 막 이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무슨 공책 옆 학교 다니는 옆집 엄마나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말고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 준비해달라고 해도 늦지 않다. 아, 그렇죠. 네, 그때 가서 사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책을 메고 네. 집에 오지 않죠. 네,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는요, 집을다가 가져오는 거 이제 끝날 때, 음. 그리고 숙제가 워낙 밀렸을 때, 수학 익힘책 같은 거는 엔간하면 학교에서 푸는데 자기가 못했다. 그럴 때만 갖고 오고 요새는 다 학교에다 책을 놓고 그렇죠. 다니거든요. 저는 학교에 책을 저희 중학생 딸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집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이라 조금 큰 가방을 사줬는데 여전히 그 가방에는 필통? 뭐 필통이라도 들어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냥 뭐 이렇게 잡다한 쓰레기 같은 거 정리 안 한 거 넣고 다니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너무 큰 거, 뭐 비싼 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더 맞아요. 챙기는 게 실은 제일 맞아요.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아이한테 들어요. 외모적으로 힘 주는 거 말고 네. 진짜 학교 가서도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때 얘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한테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지만 선생님도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 스타일인지 아닌지 엄마가 좀 파악해서 아이한테 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분을 찾아라 또 저분을 찾아라 이렇게 팁을 주는 것도 아이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다른 것보다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학부모총회. 네, 저 초등학교 그렇죠. 학부모총회 한다. 이때 맞아요. 네. 제가 뭐까지 검색했냐면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아,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그것부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맞아요. 구두 신고 가서 또각거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약간 처음 담임 선생님과 우리 아이 인상과 다른 엄마들 처음 만나는 그 자리가. 아, 그렇죠. 굉장히 네, 학부모로서 처음 가는 자리라서 네,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됐었어요. 네. 또 학부모 간에 또 보이지 않는 또 기싸움이 네, 거기서부터 맞아요. 시작이 됐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선에서 너무 정장틱한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세미 정장 정도를 입고 가면 맞아요. 무난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예식장 풀. 가는 비용 네. 이런 건 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그냥 좀 편하게 입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막 좀 너무 그래도 조금 선생님 처음 만나니까 그러니까는 예의 차원에서 네. 메이크업은 가볍게 네, 하고 메이크업하고 약간 가벼운 자켓 정도나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조금 그런 거를 신경 써서 가시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중학교는 좀 다르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중학교 학부모총회도 많이 오나요? 그렇죠. 학부모총회.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총회까지는 열심히 갔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제품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총회 열리는 것도 안 알려주고. 아, 그래요?
무슨 뭘 해야 되는 과제도 잘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1 들어오면서 느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이렇게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지내도 되는 시간이라고 좀 느끼고 참여도 안 하긴 했는데요. 저는 중학교 총회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초등학교까지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근데 학부모 총회 갈 때는 이렇게 꼭 막 짝을 지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가면 네. 같이 가고. 네네. 시간 맞춰서 꼭 가고, 막 교문 앞에서 만나서 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단체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혼자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보다는 이 집단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사소한 정보도 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막 듣게 되고, 근데 이제 좀 쓸데없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학부모 총회. 네, 학부모 총회.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고 또 1학년 아이들은 부탁할 게 많으니까 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새마을 녹색 어머니 한다고 손들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좀 아픈 게 있었는 게 뭐냐면 아픔이라기보다는 저희 아이도 이제 7살 때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거기서 학교 준비는 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급식 먹고 맞아요. 선생님들 만나고. 병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등 준비는 유치원 때 다 됐고 이제 1학년 때 가니까 제가 그 학부모 총회에서 운영위원하고 학부모 임원을 뽑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학부모 총회 자리에서 임원을 뽑더라고요. 근데 약간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마음의 네. 준비를 하고 갈 텐데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병설 유치원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타이틀 걸고 학부모위원회 총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진짜 준비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할 거 없다. 그냥 회의만 참석하면 된다는 그렇게 순수한 이제 목적을 듣고 이제 교실로 넘어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1학년 반에 반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를 비면 안 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녹색 어머니회까지 자동 가입.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반대표에 또 반 대표도 있지만 1학년 학년 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학년장도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사관왕이 돼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때가 떠오르는데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고 학교 가기 전에 학부모의 조직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긴 근데 했었어요. 실은 학부모회 일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모르겠는데 저는 맞아요. 얼김에 어떠셨나요? 시작한 네. 학부모회 대표 몸바쳐 또. 충성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네. 저는 재미있었어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맞아요. 성격은 이게 네. 즐거워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면서 활동하는 게 즐거울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회 일을 해서 내 아이에게 도움이 돼야겠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완전히 그 마음은 네. 아니고 저도 우리 네. 아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맞아요. 왜냐면 네. 학부모 회의나 이런 것들 행사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봐줘야 될 시기랑 딱 맞아요. 겹쳐서 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몰라요. 저는 네. 이제 그런 회의하고 경우. 네. 있고. 네. 근데 그게 실은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네. 좀 그랬어요. 막 육성의 느낌?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학교가 학부모회를 한다 그래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지원금을 내라가 이런 거 전혀 없는 데다가 네네. 저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순수한 마음을 더 요구해요. 그냥 네. 내 아이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내 아이의 그런 게 아니라도 네, 그래서 할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중요하죠. 제가 또 참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학부모 뭐 반 일도 해야 되고 학부모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실제 내 아이는 볼 수도 없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조금 선생님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저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1학년 엄마들이 또 우왕좌왕하는 엄마들 속에서 저도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6년을 지나고 저희 아이가 졸업식 때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까지 가더라고요. 6년 후에 이제 졸업식에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졸업식 때 축사를 이제 해주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에 7살, 심지어 7살 그 전부터 봐온 아이들을 한 몇 년간 쭉 지켜보면서 변화를 학교에 자주 가게 되니까. 네, 변화를 이제 마주하는 그 졸업식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그런 변화와 성장에 너무 감동이 되고요. 네. 진짜 그 축사할 수 있는 자리, 영광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얻은 것 같아서 사실 작게 보면 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넓게 길게 보면 아이의 성장 플러스 다른 아이의 그런 성장 그리고 나도 좀 다른 사람의 내가 돼 있어서 아이의 졸업식을 맞이했던 거는 네,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네. 이쯤에서 네. 저희 1학년 네 입학을 앞둔 저희 진로맘의 멤버시죠. DJ 지영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궁금한 사항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게요. 머니볼 OST 중 더 쇼 듣고 오겠습니다.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to be something I'm not. I'm a fool out of love, 'cause I just can't get enough.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초대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지영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영님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이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긴장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남자아이라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기대반도 있고 네. 저번에 며칠 전에 예비 소집일 갔다 왔잖아요. 네. 사실 갔다 오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안 갔다 네. 온 것보다 선생님들이 이 얘기 저에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이야기는 선행초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선행초만 해줘요. 신입생 그 소집일에 네.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네. 1학년 선생님이 네. 학교 그 부장 선생님 잠깐 와가지고 우리 학교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주고 그 시간을 네. 가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게 마음이 좀 편하고 이 학교는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게 선행초만의 약간 또 힘이죠. 왜냐면 다른 학교는 그냥 그거 서류 접수 이렇게 내고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기획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가볼까요? 네, 제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앞두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네. 총회도 궁금했고 그 준비물도 궁금했는데 그것보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학습이잖아요. 그 한글 특히 제가 여름부터 계속 엄마들 만나면 한글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는데 다들 한글은 괜찮은데 수학을 하면 한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어는 한글 안 몰라도 되는데. 네, 왜냐면 수학 기억 때문에. 선글이부터 배워요. 선글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수학 때문에 한글을 알아야 돼 이러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 있죠. 부담이 확 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에서는 아이에게 읽는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 익힘책이나 수학책을 보면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도 그게 써야 되고. 네, 답을 말로 하든 글을 이해를 해야 답변을 하게. 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뭐 수학을 이렇게 식으로도 푸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두 문제 정도는 이게 뭐 영희가 사과를 3개 가지고 있다가 친구 철수에게 2개를 주었어요. 몇 개가 남았나요? 뭐 네. 이런 식의 좀 긴 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처음에 이제 그런 단순한 식의 그림이 있고 구슬 2개 더하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는 3 이런 거 엄청 잘 쓰는데 네. 이제 그게 풀어져 있다 이러면은 아. 신경질을 막 내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뭐냐고 숫자만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런 학습적인 게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뭐지 학습지 있잖아요. 네. 보니까 제가 수학 학습지 사서 봤는데 저도 보자마자 헉 하더라고.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스토리텔링 때문에 야 이거 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바로 앞에 유아가 있잖아요. 네네. 유아부터 먼저 샀어요. 학습지를.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우리 이거부터 하자 했더니 엄마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고 나 좀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남자아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 학습적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하나 더하기 하나 뭐 이거를 뭐 많이 수학적인 부분을 개념을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1학년은 실은 내 자기의 약간 생활 태도랑 습관을 잡아가는 시기라서 한 문제가 됐더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아이가 이제 푸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가 뭐 학습지 10권을 풀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랑은 별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학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학교고 너가 학교에 간 이상 학교에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싫지만 정말 짧은 시간 5분 뭐 요 정도의 시간 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대상 아우, 학생이 학생이 들어왔어요. 심심하다고 나타났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여가지고, 저도 뭐 이런저런 학습을 좀 안 시키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때는 스토리텔링은 아니었고, 단순 연산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산이 글로 나오면, 네, 아이들이 부담 많이 되긴 하겠어요. 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팁 하나 드리자면, 네. 1학년 때는 그래도 10분 앉아있기,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미 네. 그런 훈련들을 네. 하잖아요. 저희는 네. 어린이집 다니니까 네.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될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저희 어린이집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책상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그래서 네. 그것만으로도 뭐 선생님 얘기 듣고 뭐. 네. 근데 제가 학교 가 보면요, 진짜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 학습적인 거를 뭔가를 더 엄마가 해주려면 아이도 스트레스에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인데 너가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신에 아이랑 좀 정해야겠죠. 아이가 한번 해보고 엄마 나 이거 2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1장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 양을 늘리면 그때는 아이가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그래도 적어도 학교를 갔으니까 갔다 와서 단 10분이라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닐지언정 아무튼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아이랑 꾸준히 지키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게 막 머리가 아프다고 요새는 징징거리면서도 그거를 내가 이걸 왜 하냐고 막 이러는데 네. 약간 해서 팁이라 그러면 쿠폰 모으듯이 성공하면 그 개수를 쳐서 100원씩을 처음에 쳐줬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거를 모아서
먹고 싶은 걸 사라 했더니 아주 신나서 했었거든요. 아, 요즘 100원 갖고 뭐 사 먹을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원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30개 모으면 3,000원 준다 이거 아니면 20개 모아서 그러면 동네에 조그마한 슈퍼를 가면 사 먹을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 가서 먹는 거죠. 100원씩을 이제 대신에 100원씩 주지 않고 그냥 이제 한 20개 모으면 10개 모으면 엄마 약속한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시작하면 괜찮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면 좀 애기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맞아요. 보상이 좀 안 좋다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계획 시작은 습관 잡힐 네. 때는 좀 필요한 그리고 것 나서는 같아요. 제가 그 보상을 끊었거든요. 너무 보상이 집착해가지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원래 학생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지를 한 3, 4개월 익숙하고 나니까 보상을 끊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상을 좀 바꾸면 돼요. 뭐 이걸 모으면 어차피 주말에 텔레비전을 좀 보여줄 것 같으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자유시간을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걸 좀 엄마가 약간 그런 것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아이에게 즐거움도 주면서 맞아요. 엉덩이 힘을 조금씩 기를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거기 우리들 1학년 아이들의 고민과 담임 선생님 고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고민이 뭐냐면 식당에서 어른 젓가락 쓰는 거, 그리고 변기가 너무 커서 엉덩이가 빠진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민은 옥수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니 2개 빠져가지고 옥수수가 껴가지고 그거 씹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되게 귀여운 고민들인데 네.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바로 저희도 벌써 어린이 젓가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른 젓가락 딱 나오면은 아이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수저로 것도 먹는 거죠. 네, 그거는 6학년 돼도 수저로 먹어요. 진짜요? 시간 네. 남자애들은 빨리 먹고 나가려고 네. 진짜 우르르 이렇게 먹고 젓가락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요즘 아이들이 젓가락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잡거나 여자 아이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지적하면 싸움만 될 것 같아서 그래 적게 먹으면 뭐 다이어트 되겠지 하고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수저 사용이나 젓가락 사용은 뭐 다 같이 겪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맞아요. 되는데 대신에 저는 화장실 처리하는 거는 좀 엄마가 미리 연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입학해서 네. 이제 처리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의 심리 상태가 좀 있거든요. 내가 혼자 응가를 혹시 했으면 뒤처리를 못해. 그럼 그걸 참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그러면 좀 그게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고 맞아요. 놀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뭐 식습관 먹는 거는 좀 괜찮은데 뒤처리,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이 괜찮다. 너가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볼 일을 보고 와야 한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뒤처리를 혼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잘 시켜줘. 휴지로. 엄마들 집에서 물티슈로 닦는 거 연습 많이 시키는데 실은 휴지로 닦아내거든요. 그렇죠. 학교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휴지로도 잘 닦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다고 네. 그런 것도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운동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남자애들은 물건 놔두고 가는 거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자기 거 챙겨 다니는 거? 네, 왜냐하면 물건을 놔두고 다니는 것조차도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핸드폰을 놔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찾았대요.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로 찾고 두 번째 찾고 했는데 세 번째는 어플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누가 유심을 빼갔든가 해가지고는 사라지는 그래서 자기 물건 잘 챙기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 자기 물건 잘 챙기는 거는 학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원래 그렇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네, 계속해서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실은 우리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책가방은 뭐 그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갑자기 놀 경우에 그러는데 실은 우리 민섭이 책가방은 거기에 굴르진 않고 정말 패딩이 굴른 적이 한 번 있었고 걔는 갖다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약속하는 것
것도 필요하긴 해요. 책가방을 학교에서 나왔으면 집에다 두고 놀이터를 가든가. 왜냐면 정말 그런 친구 많아요. 내가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놀이터도 갔다가 이러는 동안에 중간에 어디서 빼먹은 거야. 그러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좀 연습할 필요가 있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공원에서 한번 봤는데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이패드가요? 네, 그 비싼 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펼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또 질문이 뭐냐면 저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은 5시까지 보육을 해줘요.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데 학교는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특히 3월은 12시 10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 12시 10분에 끝난다는 소리 듣자마자 엄마들이 한숨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방과후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 건지. 실은 그 12시에 끝나는 거는 어느 학교나 다 그렇게 일찍 끝나요. 그 적응 기간을 꼭 두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데 그때는 실은 어쩔 수 없어서 직장맘들도 휴가를 그렇죠. 땡겨 쓰던지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정상 수업 시간이 되면 학교에마다 그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신청을 하면 하나가 수업 시간이 한 8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부터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끝나는 날의 첫 시작이 1시거든요. 그럼 1시부터 1시간 20분을 하고 나면 뭐 3시, 2시 4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뭐 이제 다른 학원을 하나를 듣고 학원을 가도 되고 아니면 저는 실은 그 적응 기간 할 때 제일 좋은 건 도서관에 적응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도서관에를 끝나면 방과 후가 끝나고 도서관에를 들렸다가 한 20분이든 30분이든 책을 읽고 집에 오는 거죠. 학교 도서관. 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래서 민섭이도 지금 그게 초반에는 되게 잘 됐었는데 요새는 막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학교라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으면 도서관에 좀 오래 있으라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어하니까 20분 뭐 10분만 엄마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혼자서도 한 20분 30분 근데 애들이 있다 보면 친구들도 있고 뭐 다들 책 보고 4시까지 도서관이 평소에는 5시인가? 그때까지 하고 그 방학 기간 4시까지 하거든요. 도서관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근데 아이들이 도서관을 의외로 있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적응을 안 시키면 엄마가. 도서관이 재밌다 이런 책이 있어서 재밌어라는 걸 좀 적응 기간에 일찍 끝는 12시에 엄마들이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같이 애기랑 학교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 책 읽어, 엄마도 하나 읽을게. 엄마들도 만들어주거든요, 대출증. 그러면은 엄마도 책 빌리고, 아이도 책 빌리고, 거기서 읽어서 또 반납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이러면은 편해요. 학교를 일찍 가도 네. 도서관 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지영님은 최근에 이사 가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동네 친구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걱정이 됐는데 네. 저보다 선배 엄마가 다 유치원을 보내고 왔더니 친구가 사실 없잖아요. 자기도 네. 본인도 네. 아는 같은 엄마가 유치원 친구 없고 네. 아는 엄마도 없는데 애가 친구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갔다 오면은 동네 친구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벌써 네.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축구도 배우고 싶고 뭐도 네.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서 알아보자 내가 그랬긴 했는데 제가 네. 그렇긴 했는데 아무 걱정은 안 해요. 그런 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 후에 적응에서는 도서관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좀 좋아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데다가. 근데 저는 뭐 저희 아이는 좀 오래전이긴 했지만 학교 끝나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또 모여서 운동장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놀기도 많이 놀아요. 엄마들도 그때 이제 안면 인사하면서 그리고 또 학교 활동을 하는데 엄마들을 많이 알면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아이 친구도 소중하지만 엄마 친구도 만들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좀 학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긴 네. 한데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회나 뭐 이런 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네. 반에서 그냥 반에서 아니면 그 학교 후에 이렇게 비슷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아이도 학교에 적응하고 네. 또 약간 나도 또 적응하고 네, 나도 네. 좋고 네. 이게 낯선 공간이 아니라 옛날이랑 학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 편한 맞아. 공간이기 때문에 대신에 물론 그런 건 있죠. 아직 그래도 공교육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학부모로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예의나 어떤 선은 지켜야겠죠. 네. 그분들의 학습권과 이런 것들은 보장해드려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수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좀 협조적인 맞아요. 관계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어떻게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네. 우리 선생님 혹시 마지막 뭐 추천하는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네. 노래 듣고 우리 인사할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김동률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동화. 많은 네. 노래.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것 같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얘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의 이런 수다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엄마의 불안이다. 네. 아이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는 알아서 잘 클 건데 엄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이는 항상 엄마보다 강해요. 맞아요. 엄마보다 그리고 더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게 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의 불안이 고스란히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네. 티 안 나게 고민하면서도 네. 티 안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항상 아이를 거기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한 거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학교를 믿어주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네. 학교 선생님을 믿어주는 모습 이렇게 하면 아이도 좀 안정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할 거고 그래야 아이가 좀 학교 선생님에게 좀 내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DJ 지영이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이의 1학년, 학부모의 1학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로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진로맘에서 꼭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주제들 있으시면요. 팟빵과 유튜브 저희 진로맘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연도 좋고요. 방송 소감도 좋고 네, 이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들만의 꿀팁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9년 수원지속가능재단에서 미디어 분야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네. 기다리고 있어서 네. 꼭 선정이 되면 좋겠어요. 이러면 저희가 좀 앞으로 더 네. 발전하는 진로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방송에서 네. 좋은 소식 드릴 수 있도록 네. 오늘부터 또 노력해야 돼요. 지금 네, 다시 또 공모서 고쳐야 쓰고. 돼요. 지금. 또 일이 많네요. 네,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보통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물 한 방울이 웅덩이가 되고 개울이 되어 흘러가는 중에도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강이 되어 바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해 겁내지 말고 일단 함께 흘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도착할 그 바다를 그리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진행의 하이 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진로만 방송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영님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동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